이 선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은 필요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나가는 친구, 잘된 친구, 성공한 친구, 그 친구를 깎아내리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 반드시 신세연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필요한 대인관계는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대인관계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신 주변에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선을 넘는 기준은요, 되게 모호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에요. 이 친구가 굉장히 친하고 이 동생이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친하다고 어떤 조언들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은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당신 주변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선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은 필요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질투 시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당신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잘 나가는 친구, 잘된 친구, 성공한 친구, 그게 심지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나가는 친구들마저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부러워하는 이유가 제일 많을 거거든요.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와, 너 멋지다. 너 잘 돼서 기분이 좋다.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깎아내리려고 굉장히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 여러분들 성장할 수 없어요. 여자들이 특히 좀 그런 경우가 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고요. 특히 여자들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죠. 그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는 당신의 성장에도 발전이 안 돼요. 당신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 당장 끊어내세요. 자, 3번째는요. 뒷담화하는 친구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굉장히 살살 웃으면서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와, 뒤에서 친구들한테 장난 아니게 얘기하죠. 저도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 해주고 네가 좋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앞에 약간 질투심과 시기가 섞여 있는 거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내용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들켜요. 왜냐? 말은 돌고 돌거든요. 시기 질투 플러스 뒷담화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근데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뭘까요? 비즈니스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즈니스로 엮여 있다. 어쨌든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요. 내가 사적인 내용은요. 제가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 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더 이상 엮일 이유가 없거든요. 비즈니스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더 이상의 친분 관계는 나가지 않는 거죠. 비즈니스의 개념은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똑같아요. 왜냐면 조직 생활을 하는 곳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들 꽤 많아요. 사회생활은 더 하겠죠. 학교보다 더 넓은 곳이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간단하게 내나? 경험을 하시면 다 알게 돼요. 와,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다.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저도 인간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었고 실망도 많이 했고 집착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관계들은 빨리빨리 끊어내야지 자기 정신건강에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대인관계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나한테, 당신한테 불필요한 관계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대인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이미 끝난 대인관계거든요. 그럼 붙잡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불필요한 대인관계는 내가 낸데 어떡하라고.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고 네가 나 시기 질투한다? 그럼 오케이. 넌 아웃. 그런데 나한테 격려를 해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럼 너는 내가 데리고 간다. 이런 식인 거죠.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고 사실 그 친구와
트러블이 있어서 아예 관계를 이제 제가 끊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 관계에서 미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정에 대한 부분들. 나는 이 친구한테 굉장히 감정을 써서 신경을 써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 대해서 신경을 써주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10년직이든 20년직이든 30년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30년직이 친구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가 안 지는 1년, 2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온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게 친구 관계에서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겪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요. 남을 사람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봐요.